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반도체 공정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공정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기초 18페이지, 심화 2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재구성했습니다. 팩 구조에 관련돼서는 23페이지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을 진행할 때 반도체 용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하고, 그리고 실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웨이퍼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웨이퍼는 크기를 나타낼 때 인치 혹은 밀리미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뉴스에서 8인치, 12인치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 인치라는 단위는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단위다 보니 우리가 조금 인지하기가 힘든데요. 8인치는 200mm, 12인치는 300mm입니다. 예전에는 좀 더 작은 크기의 웨이퍼도 사용을 했으나 점점 크기를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면 반도체의 웨이퍼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림이 보일 거예요. 이 웨이퍼 표면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각형 덩어리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사각형의 덩어리 하나를 우리는 다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이라는 것은 나중에 절단 작업, 즉 소잉을 한 이후에 각 하나하나를 패키징 공정을 거쳐서 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플랫과 노치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200mm 웨이퍼인 경우에는 플랫이라고 해서 원에서 한쪽 면을 이렇게 길게 잘랐어요. 200mm에서는. 그러다가 300mm로 웨이퍼 크기가 변화하면서 이렇게 노치라고 해서 V자 홈을 파놨어요. 이렇게 플랫이나 노치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웨이퍼의 상하 좌우, 즉 어느 방향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앞서 다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이를 잘 보면 다이와 다이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우리는 즉 스크라이브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크라이브 라인은 소잉을 하기 위한 절단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공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면 서브스트레이트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 서브스트레이트는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판을 말하는 것으로 웨이퍼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약간의 도핑이 된 경우를 말할 때도 있고요. 기본 재료다라고 할 때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웨이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지금 웨이퍼가 이렇게 웨이퍼 안에 다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후공정을 하고 나면 우리가 흔히 수율이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양품 칩, 정상인 애들과 불량인 칩에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웨이퍼, 지금 300mm 웨이퍼를 그려놨는데요. 이 300mm 웨이퍼에 들어가는 모든 다이의 개수를 우리는 넷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200mm에도 전체 다이의 개수는 넷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넷다이 사이즈가 130mm랑 100mm랑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할 건데 설계를 할 때 어떤 사이즈로 만들지를 정한다고 합니다. 자, 웨이퍼에 대해서 좀 더 단어를 좀 더 알아볼 건데요. 관련된 용어들을 흔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율이라는 단어. 하나의 웨이퍼에서, 한 장의 웨이퍼에서 설계한 개수와 실제 생산되는 정상 칩의 개수, 여기서 칩은 다이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한 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우리는 수율이라고 하고요. 생산량, 스로우풋 같은 경우는 시간당 몇 장의 웨이퍼를 처리할 수 있냐, 몇 장을 생산할 수 있냐라고 할 때 스로우풋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결함은 디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 영어가 틀렸어요. DFCT예요. 디펙은 손실, 즉 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디펙이라고 합니다.
웨이퍼를 만들 때 실리콘을 녹여서 시드를 넣어서 이렇게 웨이퍼 인곳을 만드는데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원형 덩어리를 우리는 인곳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토 레지스터 혹은 포토 레지스터, 발음상은 레지스터가 맞아요. 포토 레지스터라고 흔히 부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사진들, 우측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자주 나와요. 우리가 아는 웨이퍼 위에 무언가 코팅이 되어 있고 PR이라는 글자가 써 있을 건데요. 이 PR은 빛에 반응하는 관광제 웨이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 공정에서 아마 보게 될 거예요. 보통 포토 공정에서. 포토 공정 이후부터는 PR이라는 글자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건데요. 거기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하면 또 팹이라는 용어가 또 많이 쓰이죠. 팹은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팹은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상층부는 메인 팹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설비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게 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아래쪽으로 해서 두 개의 층이 있는데요. 메인팹 바로 아래층은 클린서브 팹이라고 해서 부대 설비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제너레이터나 칠러나 들어가는 부대 가스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고요. 최하층부에는 FSF, Facility Sub 팹이라고 해서 펌프나 스크라바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팹 얘기가 나올 때 클린룸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클린룸은 쉽게 생각하면 깨끗한 공간이죠. 이 공간은 반도체를 생산할 때 청정도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클래스라는 단어도 듣게 될 거예요. 클래스는 1피트 곱하기 1피트 곱하기 1피트, 즉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1피트인 공간에서 0.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는 클래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비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때 보면 장비 안에 있는 공간의 클래스와 우리가 작업을 하는 공간의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한번 클래스에 대한 용어와 수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 풉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풉은 웨이퍼를 담아서 이동하는 상자들을 우리는 풉이라고 부르고요. 이 풉에 웨이퍼가 꽉 차 있을 때, 25장이 꽉 차 있을 때 우리는 랏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풉은 비어 있거나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요. 랏은 꽉 차 있는 상태를 부르는 용어입니다. 금방 풉이 움직인다고 했었는데요. 이 풉을 움직이는 장치를 우리는 OHT라고 부르고요. 무인 이동 장치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거긴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풉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사진을 찾아보면 천장에 레일이 깔려 있고 그 레일에 움직이고 있는 사각형 상자를 볼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풉이고 하나는 OHT입니다. 플라즈마라는 용어가 엄청 자주 나올 거예요. 조금 지나가면 배치 공정에서도 나올 거고 임플란트 공정에서도 나올 거고 방막 공정에서도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플라즈마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제3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제4의 형태를 우리는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보통 플라즈마는 웹상에서 검색을 해보면 고온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공정에서는 전기장을 이용을 해서 플라즈마를 만듭니다. 이 플라즈마를 만들 때 사용되는 것이 RF 파워 등이 사용되는데 차후에 장비를 설명하는 시간에서 설명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플라즈마라는 내용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는 특이하게 또 라디칼 혹은 레디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불안정한 상태를 가진 화학종이라고 하는데요. 불안정하다 보니까 안정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온화되어 있는 전자와 양이온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나중에 그 임플란트 공정을 배우게 될 때 아이온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공정에서 사용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플라즈마라는 용어를 할 때 나오는 또 다른 용어인데요. 민프리패스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기체가 진공 내에서 다른 기체 분자와 충돌 없이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데요. 압력에 따라서 민프리패스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이 민프리패스가 크다, 작다에 따라서 또 밀도가 높다, 낮다로 구별이 되니까 이 내용에서도 이런 게 있구나 용어 정도 알고 나중에 각 공정에 맞춰서 설명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먼저 알아보았습니다.